편입니다. 지난주 시간이 돼서 2편, 3편을 몰아서 한 40분 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40분 강의 힘든데 수준이 높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짧게 한 20분만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10월 유신, 이거 뭔가 하게 되면은 독재법이라 그래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우리가 10월 유신을 왜 만들었는가? 그 당시 역사의 증인은 저도 데모를 했으니까 이건 너무 독하다. 이건 민주화의 역행이 되는 것이다 하고 전부 다들 젊은 사람들은 각 대학에 다 데모를 했어요. 10월 유신 났을 때, 그때가 1972년 10월 17일이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민주화를 정지시킨 겁니다. 국회를 갖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선거제도도 바꿔버리고 대통령 뽑는 것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유정회도 만들었어.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회의원. 국회의원 300명이면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해버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세월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환경이 있어요. 1970년도 세계는 미국하고 소련, 공산당하고 중국하고 막 냉전 시대 때인데 이걸 풀어지는 시기가 나왔어요. 대탕트 시대라는 시대. 그러니까 1970년 72년도 2월 21일 날 닉슨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핑퐁 외교. 중국과 거래를 트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적대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적대국가인데 적대국가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주한민국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또 일방 통보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에는 북한, 그 다음에 옆에는 뭐 일본, 강독이 쌓여있는데 나라를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다. 비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시지만, 나라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50년 후에 증명이 돼요. 어떤 역사가들이라든가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가 되질 않는다. 이 증명을 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역계 종합 재벌들이 낮에는 장사를 하는 돈이 없어. 은행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억이고 1000억이고 빌려 쓰게 되면 이자를 갚아야 돼. 그때 이자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20% 가까이 돼. 그건 되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주 당찬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8월 3일 날 사채 동결을 일으켜버려요. 사채 당번 수도비다. 그리고 이제 제도권으로 그 돈을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숨을 쉽니다. 낮은 이자로 공급을 해줘요. 그 당시 그걸 안 했으면은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때 또 누구를 제한했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살았습니까? 나라가 살았다, 이게 나라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은 옆에 전부 다 배경들이 있어요. 정치가들도 있고 많은 지주처럼 세력이 많은데 그걸 확 눌러버리고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독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이 있었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그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무역을 해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아서, 시장이 작습니다. 한반도 4천만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도저히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따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자빠집니다. 침몰당하고 안 되겠다. 큰 항공모함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종합무역상사법을 1975년도에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한 군데 몰아주자 이거예요. 되는 놈. 안 되는 놈 제껴버리고 되는 놈 밀어주자 해가지고 종합상사무역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어요. 종합무역상사는 뭔가 하게 되면은 모든 물건들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확 밀어주고 이걸 다 뒤에서 백코러스를 누가 하느냐?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야, 밀어주라 해가지고 심지어는 서울역 앞에 대우자동차 가는 김우중 그 빌딩 있잖아요. 밤에 불을 안 꺼. 다 봤죠? 왜?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쟤들 벌써 퇴근했나? 이런 말을 들을까봐 불을 켜고 퇴근할 정도예요. 그 당시 보통 우리가 몇 시에 퇴근했는가 하면 10시에 퇴근했어요. 10시에.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 저녁 먹고 와서 2시간 더 일하고 퇴근하고 그랬는데 종합무역상사법은 항공모험 같은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무역으로는 7등 들어가요. 7등. 그래서 작년에 전번에가 64년도에 1억 불을 수출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6,800불가 짬뽕한 거예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모질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민주화에 역행한다. 그때 민주화 때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면 김지하 씨라고 있어요. 김지하 씨. 오적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정치도 깡패, 무슨 또 재벌 깡패, 무슨 회사 깡패 이렇게 오적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김지하 씨가 거진 10년 가까이, 7년 6개월인가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했어요. 그때 속에서 박정희 XX하고 일을 갈았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자기가 30년을 살다 보니까 박정희가 이거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지지 선언해 준 사람이 김지하 씨예요. 그는 감옥에 살았어요. 그때 감옥에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김진호 목사도 깜방 갔다 왔고 김동일 교수도 깜방 갔다 왔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배짱이 없었으면은 툭툭 튀어나오는 그걸 다 억제해 놓으면 정치가 안정이 돼가지고 이북이 쳐내려오게 되면 그 모든 노력이 하루씩 꺼져요. 이북 그걸 견제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싫어합니다. 유신반대도 했고 여러 가지 데모도 했어요. 그때는 민주화를 막는 줄 알았어요. 세월 지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론이 맞다. 결단이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 어떤 그 감행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방위산업에 역점을 뒀어요. 방위산업. 그 당시 제가 군인이 있을 때 뭐 직업 군인 아니고 아르토시고 그때 제가 전차 장교를 했어요. 탱크 장교. 내 전차가 무슨 전차냐면 M48 전차인데 이거 어디서 쓰는 줄 알아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쓰는 전차예요. 패턴 전차라는 전차인데 그런 고물 전차들. 내 수통은 1914년도. 전부 다 물건이란 물건 전부 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쓰다 남은 그런 물건을 썼습니다. 그때 이러면 전쟁 못한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수속을 시켜서 당연히 책임지고 방위산업만 연구해라. 그때부터 방위산업을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지 예를 든다. 하도 많아서 예를 든다면 탱크.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는 독일 탱크. 독일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에브라함스 탱크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한국 탱크가 최고는 아닌데 제일 좋아요. 가성비는 최고야. 왜? 싸고 좋은 거야. 미국 에브라함스 탱크는 70톤이에요. 그 폴란드 이런 데 필요하다면 다리가 깨져. 우리는 50톤이에요. 그보다 가벼워. 그다음 레이마트 독일 전차는 평지만 잘 당겨. 우리는 산악도 잘 가고 눈썰매도 잘 타고 막 이런 전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차가 없으면 독일에서 장사가 유럽에서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가 그 당시는 우리가 외국 걸 사다가 판납 고장나면 고치고 쓰는데 그때 88 전차를 처음 개발할 때 우리 친구가 또
현대정밀이 있었어요. 그럼 전화, 야, 어떠자면 내가 양규 에로사기도 서로 통화도 하고, 그 탱크 개발 연구팀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차를 팔아먹어요. 폴란드에 많이 팔았잖아요. 너무 좋아. 한국은 앞으로 방산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방위산업은 누가 팔아먹느냐? 세계에서 넘버1, 넘버2, 미국, 소련이 센 사람들이 팔아먹던 거예요. 이 쫄따구 국가들은 손도 못 대던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그 반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내후년에는 세계 4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방위산업만 팔아먹어도. 그렇게 큰 나라 만든 기계는 그냥 오은철 수석이 그걸 맡아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또 이거 오은철 수석 밑에서 또 하던 제 선배가 있어요. 방위산업 50년 한 이성훈 회장이 만나서 가끔씩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그 양반도 50년도 그걸 자기 한 걸 보람을 느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 제안을 받아놓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눌러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했지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터진 겁니다. 그 역사가들은 일부 제안을 받은 거 가지고 이걸 우리가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킬레스건 10월 유신은 누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과정을 보면서 1964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묘하게. 우연히 와가지고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 세 나라를 구분했어요. 우리나라, 가나, 아프리카, 필리핀. 세 나라가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때 우리나라 그 일인 소득이 100불, 가나다도 한 100불 되고 그다음에 필리핀 260불이에요.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가나는 지하 자원이 많아. 필리핀은 경제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라고 딱 찍은 거예요. 한국은 제일 가능성이 없다. 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묘하게 잘하는 분 이상해서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발전하는 거 봤어요. 이게 누군가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인간의 의지로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자원도 없어. 머리, 두뇌가 좋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고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민족은 사실은 세계의 기록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 그 다음에 모든 게 성숙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뭘 잘 못 관리하는가 하면 자체 내에서 반공사삭이 너무 흐트러져 가지고 이 땅에 빨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을 느끼. 이 한 단계만 넘어지게 되면은 한국은 엄청난 발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자손에 대한 당부가 있어요. 그 전번에 마지막 설교 강의할 때 이승만 대통령 유언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다음엔 우리 백성들이 종의 몽을 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즉흥 연설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두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10일 날 독일에 갔을 때 그 에르하르트 대통령하고 같이 딱 가다가 어디 막 함부르크인가 시찰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모든 국가 행사는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박 대통령이 너무 뒷골이 땡겼는가 봐. 대통령과 가 부탁합시다. 뭐가 부탁합니까? 난 거기보다 나는 독일 우리 저 아들 딸들이 있는 광산촌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르하르트 오케이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거길 안 가고 갑자기 광산을 가니까 광산 소장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독일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 그 광부한테 물어봐요. 나처럼 체격이 작은 사람이 하는 광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입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독일 옷 대통령도 입었어. 그리고 옛날에 그 광도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광도입니다. 기아 한 400m, 500m 쫙 내려가게 되면 더워요. 더워. 땀 삐삐.
특히 3D 작품 남들이 안 하는 일. 그 현장 갔더니 누가 있어요? 우리 광부들이 광부가 제 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동 작업 중이지 하세요. 왜 그래요? 딱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오리라고 꿈을 꿨어요. 그때 하는 말이 비록 내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들과 같이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터전만이라도 만들고 싶다. 터전. 완성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터전이라도 기초 닦고 내 가겠다.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하 생략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팔려온 겁니다. 머슴으로. 일꾼으로 팔려왔어. 간호도 그렇고 광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막 전전 모여놓고 대통령 각하 얼씨 않고 우는 거예요. 대통령을 안고 까맣게 얼굴이 새카맣게 이런 장면을 보니까 독일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옆에 하던 그 수상이 비상하기를 열었어요. 야,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아 구청이 있는 나라의 독재자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제차관 요청한 거 비상회의를 해서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1억 5천만 마르크가 나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사돈을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무일핀, 맨 땅에 헤딩한 장군이 박정희 장군이에요. 이걸 가지고 독재한다 뭐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먹고 살았습니까?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도저히 오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없애느라고 좌파들 김일성이부터 내려온 우리 세력들이 이걸 폄하시킨 겁니다. 이승만은 독재가고 박정희는 또 군사 부대타고 이렇게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한국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일어날 틀이 없었는데 이 틀을 만들어줬어요. 이 틀을 만들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이 우리의 지금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도 연구하고 박정희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